확률과 통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순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순열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우리가 NP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n부터 n-1, n-2 해서 몇 개를 곱한다? r개를 곱한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건 n-r 플러스 1이 오는 거고요. 당연히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n이라는 수의 계승, n 팩토리얼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뜻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npn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 모두 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당연히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하고 n-2 쭉 가서 마지막 3, 2, 1 n개니까 이렇게 곱한 형태가 될 거고, 이때 여러분들한테 그럼 너 NPR을 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좀 표현해봐 라고 하면 일단 이 친구는 n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을 거야. 분명히 n부터 마지막 3, 2, 1까지 곱한 애가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 n-r 플러스 1에서 딱 끊어야 되잖아. 그럼 그 뒤에 오는 애들 n 빼기 r부터 마지막 3, 2, 1까지 n-r 팩토리얼을 나눈 값이네 라고 표현하시면 NPR을 표현하는 또 다른 기호로 다음과 같은 아이를 쓸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순열이었고요. 그 다음 조합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선택이라는 표현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거는 순열하고 좀 차이가 나온 게 있죠. 일단 첫 번째,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대표 2명을 뽑을게 라고 했을 때 그 2명을 말하는 이름 자체의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게 되고요. 기호로는 NCR.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일단 순서대로 뽑은 다음 뽑은 이 r개가 자기네끼리 위치를 바꿔도 다 한 개로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묶어서 한 개로 봅니다 라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r 팩토리얼 나눠서 표현을 해요. 참고로 얘는 NPR 위에서 얘기했듯이 n-r 팩토리얼로 n 팩토리얼을 나눈 거였잖아. 여기에 r 팩토리얼을 한 번 더 나누면 되겠네. 여기도 마찬가지. 당연히 n이 r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이라는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얘네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그죠? 맨 끝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순열 그리고 조합 요거에 대한 개념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6페이지로 가셔서 그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 집중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얼굴 보고 싶어서 막 수업 못 듣는 친구들 많잖아. 근데 되게 더워. 덥고 막 습기 찬다? 난 되게 덥고 막 습기 차. 여기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가 좋네. 자, 그럼 6페이지로 가봅니다. 여러 가지 순열. 이름 자체가 여러 가지 순열이잖아. 그러니까 이 순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이 순열 중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나 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끊어놓고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그냥 바로 보시면 6페이지에 원순열이라는 표현이 있고 중복순열이라는 표현이 있고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거 다각형의 순열이라고 있는데 그건 내가 따로 얘기 안 했죠? 네, 뭐 별거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원순열부터 차근차근 볼게.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물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도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지만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원순열이라는 걸 좀 배울 거야. 그러니까 순열은 순열인데 원, 동그란 원에다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원탁이라고 부르잖아요. 동그란 테이블.
원탁에 예를 들면 5명이 순서대로 앉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렬로 이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원에다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잠깐 보면 분명히 원탁이 동그랗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5명이 앉으니까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을 거라고. 자, 여기에 5명을 좀 앉혀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음미가 나네. 여기 예원이가 앉고요, 여기에는 저기 유진이가 앉고, 여기 희영이가 앉고, 민석이가 앉고, 은미가 앉았다고 볼게요. 이렇게 됐어? 예를 들면 얘네들이 이렇게 앉았다, 5명이. 근데 웃긴 건 봐봐. 만약에 5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한번 돌아갔어. 짠. 이거는 같은 경우로 봐야 될까, 다른 경우로 봐야 될까? 같은 경우로 봐야 돼.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5명이 앉아 있는 걸 내가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거야. 근데 앞에서 찍었을 때랑 옆으로 와서 이렇게 찍었을 때랑 애들이 앉아 있는 건 똑같은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좀 다르지. 맞아? 하지만 애들은 그냥 앉아만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로 봐야 된다? 같은 경우로 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갔어도 똑같죠. 애들은 똑같이 앉아 있는데 보는 사람의 시점만 바뀐 거라고.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같은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에서 출발된 게 원순열이고요. 그럼 원순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지금처럼 5명 일단 일렬로 둘러앉는데, 그럼 이 식탁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가 임의로 시작점을 하나 딱 잡을게. 이렇게 잡을게. 자,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명씩 앉으면 5명 중에 1명 앉고, 남은 4명 중에 1명 앉고, 그 다음 3명, 2명, 1명 앉을 거 아님. 그럼 이건 말 그대로 5팩토리얼이겠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5팩토리얼로 지금처럼 앉았다고 해서 지금 말했던 요 그림, 자, 같은 그림이었죠? 얘도 같은 거고, 요렇게 앉아도 같은 거고, 뭐야? 하나 더 복사. 왜 없어지지? 이렇게 앉아도 같은 거고, 맞아? 이렇게 앉아도 같은 거고, 이렇게 앉아도 같은 거잖아. 계속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 해야 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묶어서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음? 그럼 몇 개를 묶어서 한 개로 봐야 돼? 5개잖아. 그래서 뭐 한다? 5팩토리얼에다가 똑같은 거 5개니까 이 5개는 묶어서 한 가지로 볼게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임. 만약 원탁에 서로 다른 n명이 순서대로 둘러 앉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별거 없지. n 팩토리얼, 일단 n명을 순서대로 쭉 앉힐게. 근데 그 식탁이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n가지가 나오겠죠. 그거만큼 뭐 한다? 묶어서 나눌게 라고 해서 교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n 팩토리얼을 n으로 묶어서 n-1의 팩토리얼만큼 경우의 수가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거기까지 정리 안 할 거야. 어디까지만 딱 정리하냐? 여기까지만 정리할 거라고. 그냥 순열로 세, 그 다음 중복되는 것들, 묶어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것들만큼 묶어줄게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원순열에서 나오는 활용 문제도 풀 수 있어. 자, 앞에 한번 보실게.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온다고. 자, 직사각형 테이블에 친구들을 앉힐 거예요. 여기 1명, 2명, 3명, 4명, 5, 6명을 순서대로 앉힐 거야. 그럼 원탁이 아니라 이렇게 직사각형 테이블에 6명을 순서대로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앉힌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결론 6명 중에 하나, 5, 4, 셋, 둘, 하나 되겠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팩토리얼이 될 건데, 문제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아이가 앉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이고 큰일 났네. 에헤이. 대충 보세요. 봐봐.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똑같이 앉아있지? 애들은 똑같이 앉아있는데 샤, 샤, 샤. 아이 망했다. 에이씨 망했다. 에이씨 망했다.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 맞아? 이거 뭐 한 거야? 카메라가 앞에서 찍다가 그냥 뒤로 가서 찍은 거야. 그럼 애들은 똑같이 앉아있는 거 아니? 배열상 똑같잖아. 1번 옆에 2번 있고 그 옆에 뭐 앞에 5번이 있고 오른쪽에 누구 있고, 이게 처음 그림과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다른 걸로 봐야 될까? 아니라고. 역시 같은 걸로 봐야 된단 말이지.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6명 나열해. 6팩토리얼이야. 그럼 얘네가 돌아가면서 혹시 처음과 같은 위치가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몇 가지나 될까? 2가지네요. 맞아? 한번 숫자를 써볼게. 자, 1번이 여기 왔어.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처음 거랑 같은 거야? 아니죠. 왜? 처음 거엔 3번이 혼자 앉았는데 지금은 2번만 혼자 앉았잖아. 그럼 다른 경우 많네. 다시 또 볼게. 한 칸 더 옆으로. 그럼 여기에 1번 빨간색,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오면 처음 거랑 같은 거야? 역시 아니죠. 처음엔 1, 2번이 같이 앉았는데 지금은 1번이 혼자 앉았잖아. 다른 경우란 말이지. 그럼 마지막으로 검은색 1번이 일로 와. 한 칸 더. 2번, 3번, 4번, 5번, 6번. 처음 거랑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왜? 1, 2. 여기도 1, 2. 맞아? 1, 2. 1, 2. 1, 2, 3. 1, 2, 3. 아니? 1, 2가 같이 앉았고 3이 혼자 앉았고 3 기준으로 맨 처음에 오른쪽에선 2가 있었고 왼쪽엔 4가 있었는데 올려놨어도 마찬가지 3 기준으로 오른쪽에 2가 있고 왼쪽에 4가 있잖아. 맞아? 그럼 몇 가지가 중복되는 거? 2가지가 중복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2를 묶어서 보면 된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걸 묶어서 하나로 보는 과정을 꼭 거쳐주셔야 된다고. 자, 그럼 마지막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 이번에는 정사각형 테이블에 한번 애들을 앉혀볼게. 정사각형이야. 자, 한 명씩만 앉힐게. 됐어? 그럼 이 정사각형에 4명이 순서대로 앉을 거예요. 앉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일단 4팩이겠지. 4명 앉히니까.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돌아가면서 같은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몇 가지 있을까? 4가지. 맞아? 넌 이해 안 되죠? 안 되잖아.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어차피 다 하나 네? 원탑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도 구별할 수 있겠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민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같은 건 뭐야?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지. 네. 자, 이렇게 앉아 떠볼게. 4명이. 맞아? 자, 이렇게 앉는 경우에서 한 가지를 내가 딱 볼 거라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이 돌아가는 경우 허 묶어서 돕니다. 이렇게 돼도 같은 경우 아니야? 맞아? 카메라만 바뀐 거잖아. 어이씨. 왜 그래? 가만 있어. 응. 이렇게 돼도 같은 경우 아니야? 마찬가지. 이렇게 돼도 같은 경우잖아. 다시 이렇게 하면 이거 처음 거랑 똑같잖아. 그럼 몇 개가 같은 거야? 4개가 같은 거라고. 그럼 이 4개씩 묶어서 우리는 하나로 볼게요. 받아들임? 너 돼요, 안 돼요? 돼? 자, 그럼 민석이를 위한 마지막 예시. 이번에는 삼각형이 앉힙니다. 정삼각형. 썰전에서 나온 자리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앉힐게. 6명을 정사각형에 둘로 앉힐 거예요.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일단 6팩토리얼 나와야 되겠죠, 먼저? 근데 얘네가 돌아가면서 계속 앉아봤을 때 겹치는 경우들이 있겠지. 몇 가지일 것 같아? 3가지. 왜? 요렇게 A팀, B팀, C팀 앉았을 때 계속 돌아가도 같은 경우잖아. 몇 가지가? 3가지가. 받아들여? 여기까지 됨? 희영이 돼요? 유진이 돼? 듣고 있니?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 끝판왕 나와요. 여기 있잖아요. 네. 그 정사각형, 정사각형 아니었는데 정.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겹치는 게 2가지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좌우대칭? 좌우대칭 하는 거? 보여줄게. 여기 정사각형이 돼? 여기까지는 돼요? 그럼 자, 직사각형에서 좌우대칭 얘기했네. 자, 직사각형에서 좌우대칭 얘기했으니까 얘기합니다.
뭘 써야 되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페이드 세트. 하트 다이아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앉았다고 보자. 맞아? 자, 내가 말했던 같은 경우는 뭐였냐? 이렇게 앉아있는 놈들이 이렇게 돌았을 때 같은 경우잖아. 맞아? 카메라를 밑에서 봤냐 위에서 봤냐의 차이밖에 없지. 근데 지금 유진이가 말한 건 뭐였냐면 이런 경우죠. 선생님 좌우대칭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라는 그 이야기는 조금 내려서 같이 볼게. 여기에 세모 동그라미, 여기엔 네모 역삼각형, 여기에 별. 잠깐만, 여기 2명 썼지? 이거 지워. 스페이드 지워. 미안해. 여기에 하트. 이렇게 앉았을 때지. 맞아? 자, 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가 그냥 한 명의 입장에서만 봐. 예를 들면 하트 입장에서 볼게. 내 오른쪽엔 동그라미였지. 내 왼쪽엔 역삼각형이었지. 맞아? 자, 다시 하트 입장에서 내 오른쪽에는 동그라미였지. 내 왼쪽엔 역삼각형이었지. 여기서 볼게. 하트 입장에서 볼게. 내 오른쪽에 누가 있어? 역삼각형이지. 맞아?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뀌었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대칭됐잖아. 맞아?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카메라만 이동해서 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애들이 분명히 일어나서 야 뒤바꿔 일어나서 다 옮겨야 돼. 그럼 같은 경우다 다른 경우다? 다른 경우다. 같은 경우는 뭐다? 우리는 그냥 똑같이 앉아있는데 보는 사람의 시점만 바뀐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일어났잖아. 같은 경우 아니야? 이해함? 이해함?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같은 계열이다, 같은 경우에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원순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아니야? 저기로 가볼게. 두 번째 이야기. 중복순열. 이름 자체도 되게 쉬워요. 순열인데 어떤 순열? 중복순열. 그럼 중복순열은 언제 씁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미 다 쓰고 있어. 어디서? 집 들어갈 때마다 띠디디디디 또로로 하잖아. 맞아? 자, 중복순열을 일단 순서가 바뀌면 전부 다 다른 걸로 본다고. 그렇지 않아? 근데 중복해도 돼. 그럼 그 이름이 뭐다? 중복순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순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다라고 했잖아. 여기서 중복해도 선택해도 돼, 안 돼? 안 됐죠? 맞아?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자 1등 민석이, 2등 민석이, 3등 민석이 이러면 뭔 개소리야. 맞잖아. 그래서 순열 자체에선 중복이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중복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가장 좋은 예시는 도락 비번. 도어락. 예를 들어 볼게. 우리 집 도어락 비번이 1004예요. 기야. 이거 도어락 비번을 쓸 수 있다 없다? 있잖아. 물론 8자리 하는 집도 많지만 우리 집 4자리 1004예요. 진짜 1004입니다. 진짜요? 네, 들어오세요. 네. 맛있는 거 줄게. 들어와. 맛있는 거 주고 철창에 갇혀서 이제 합의는 없고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봐봐. 내가 집 앞에서 1004를 눌러. 그럼 문 열리겠지. 근데 내가 술이 많이 취했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기억은 나. 아, 잠깐만. 1이 있었고 0도 있었고 4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집 앞에서 1040 이렇게 쳤음. 문 열려 안 열려? 왜? 다른 경우니까. 맞아? 안 써줘 씨. 4100 문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왜? 다른 경우니까. 그럼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전부 다 다른 경우로 보잖아. 순서는 상관이 있잖아. 그럼 이따 얘는 뭐로 본다? 순열로 본다고.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뭐 해도 된다? 중복해도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만든 이 4자리수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0까지죠.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1부터 0까지가 3개밖에 안 돼요? 1, 2, 3, 4, 5, 6, 7, 8, 9, 0이잖아. 몇 개? 10개 중에 하나를 내가 여기다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 또 다시 10개 중에 한 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
내가 네 자릿수 비번을 만들 거야. 맞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잖아. 그럼 몇 가지야? 10을 14번 곱한 경우의 수만큼 나오겠네. 맞아? 몇 가지? 공이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인 거야? 만 가지. 잘 못 받아들이겠어? 0000부터 9999까지 숫자 몇 개인데? 만 개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됐음?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 중복순열이라고 한다. 그럼 얘를 이제 좀 말로 풀어서 얘기해드리면, 자, 잘 들어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 아유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도락 비번처럼. 됐어요? 그럼 이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쓸까요? 라고 물어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 나는 지금 몇 개였어? 서로 다른 0부터 9까지 서로 다른 10개 중에 몇 개를? 4개를 순서대로 나열했지. 맞아? 계산이 어떻게 되디? 10의 몇 제곱? 4제곱이 됐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될까? n의 몇 제곱? r제곱이 될 거야. 얘를 우리가 기호로 n 파이 r 이렇게 불러요. 너네가 알고 있는 파이, 그 파이 맞아요? 근데 얘 보면은 모양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지? 대문자로 쓴 겁니다. 그냥 파이라고 붙였어요, 이름 자체를. 네. 됐어요? 그래서 n 파이 r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중복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복순열이랑까지 얘기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세 번째,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떻게 얘기하는 게 극과적일까? 다시 봅니다. 숫자로 그냥 얘기할게요. 1 1 1 2 자,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색깔이 그만해라 너도 새끼야.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1도 3개 써놓고 2도 3개 써놓을게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는 1, 2, 3, 1이라는 이 숫자들을 6개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자 라고 말을 한다고.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옴? 6팩토리얼 만큼 나올 거야. 여기까지 받아들여요? 그럼 이 6팩토리얼의 이 경우의 수만큼 우리가 쭉 한번 숫자들을 나열해보면 뭐 이런 거 있겠지. 예를 들면 검은 1이 여기 있고 검은 2가 여기 있고 파란 1이 여기 있고 파란 2가 여기 있고 빨간 1이 여기 있고 빨간 2도 여기 있어. 이런 경우. 맞아? 이렇게 쭉 나열될 거 아니야. 또 예를 들면 빨간 1이 여기 있고 검은 1, 검은 2 파란 1, 파란 2 빨간 2, 빨간 1 이렇게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위에 거랑 아래 거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르잖아. 왜? 색이 다르니까. 맞아? 이렇게 쭉 쓴 게 6팩토리얼만큼 나오는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복사를 해서 봤더니 이게 다 검은색으로 나와. 1, 1, 1, 2, 2, 2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6팩토리얼만큼 경우의 수를 쭉 나열한 걸 봤더니 그냥 1, 2, 1, 2, 1, 2 얘도 1, 2, 1, 2, 1 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로 봐야 돼? 다른 경우로 봐야 돼? 같은 거잖아. 맞아? 그럼 위에 거와 아래 거를 우리는 같은 경우로 보고 묶어서 하나로 봐야 되겠네?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럼 여기서 문제. 이거 어떻게 묶어서 받아들일 건데요? 라고 하면 자, 1이라는 놈 볼게. 1. 흑백으로 복사했을 때 요 1, 2, 1, 2, 1, 2에서 요 1 세 가지 있지? 맞아? 세 가지 보임? 이 세 가지는 각각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이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구별했을 때는 6팩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구별돼 안 돼? 안 되지. 이 1이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럼 빨간 1이 오고 파란 거 검은색이 오든 검은색이 오고 파란 거 빨간 애가 오든 우리는 크게 상관하지 않고 한 가지로 볼 거라고. 그럼 이 세 가지 색들 1이라고 썼을 때 이 세 가지 색이 순서가 막 뒤바뀌는 경우를 모두 다 뭐 한다? 묶어서 하나로 볼 수밖에 없겠네. 받아들여? 2도 마찬가지겠지.
원래는 색깔이 전부 다 달랐는데 다 검은색으로 보이잖아. 그럼 이 2에 색칠되는 색이 전부 다 다른 경우의 수. 세 개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묶어서 그냥 하나로 봐야 되겠죠. 그럼 맨 처음 색깔이 전부 달랐으면 6팩토리얼로 볼 텐데 똑같은 1이 3개가 있네. 그럼 얘네끼리 이 3개가 위치를 바꿔도 같은 경우니까 1 몇 개? 3개가 위치 바꾸는 거 묶어서 한 개로 볼 거고, 마찬가지로 이 2도 순서를 지 맘대로 바꿔도 어차피 같은 경우잖아. 그럼 얘도 묶어서 하나로 보도록 할게요. 가 된다고. 됐음? 얘를 우리가 문자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재에서는 막 되게 많이 썼거든? 이렇게 얘기할게. 아, 미안합니다. 교재에서는 얘를 어떻게 얘기하냐. 자, 1이 3개, 3개, 2가 3개 있다고 봤을 때 전체가 몇 개인 거야? 6개잖아. 그럼 6개를 일단 순서대로 나열을 할게요. 그 말은 무슨 뜻? 이 1, 3개를 전부 다 다른 걸로 본 거고, 2도 3개를 전부 다 다른 걸로 본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6개를 나열할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일은 요 서로 다르다고 했던 1, 3개는 서로 같은 거잖아. 맞아? 그럼 이 3개는 지네끼리 위치를 바꿔도 딱히 상관이 없죠. 같은 걸로 인식해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1, 3개가 순서대로 지 맘대로 바뀌는 경우의 수를 묶어서 하나로 볼 거고, 2도 마찬가지. 이 3개가 지네끼리 순서 바꾸는 걸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고. 됐음? 자, 그럼 다른 예시 이런 거죠. 카드가 있습니다. 1, 1, 1, 2, 2, 3. 자,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카드 몇 장? 6장. 이 6개의 카드,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를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라고 말하면, 마찬가지. 전체 몇 개니까? 6개니까 일단 6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문제가 있어. 요 1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었잖아. 그럼 요 1끼리는 서로 지네끼리 위치를 막 바꿔도 묶어서 하나로 볼 수 있잖아. 그럼 뭐 한다? 3팩을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는 거야. 마찬가지. 이 2는 2개잖아. 이 2개도 같은 거 아님? 그럼 뭐 할 수 있어? 이 2개는 지네끼리 위치를 바꿔도 어차피 문제에서 말해줄 값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럼 얘는 또 묶어서 하나로 볼 수 있겠네. 됐어요? 이해됨? 이해됨? 이게 됨?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 요거까지 봐야 돼. 자, 보세요. A, B, C, D, E 5명의 학생이 달리기를 합니다. 뭐 어려운 상황 아니죠? 달리기를 했는데 A가 항상 B보다 일찍 들어오는 경우의 수. 이걸 물어본다고. 희영아, 봐봐. 5명이 달리기를 해. 그럼 순서대로 1등, 2등, 3등, 4등, 5등 나올 거 아니야. 맞아? 달리기를 해서 결정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팩만큼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5팩을 다 보자는 게 아니라 A가 항상 B보다 앞에 오는 경우만 보자며. 맞아? A가 더 빨리 들어오는 경우만 보자며. 그럼 5팩으로 끝나면 안 되겠네, 당연히. 그럼 여기 어떤 게 더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A, 얘를 네모로 딱 처리할게. B, 얘도 네모로 처리할게. 맞아? 그럼 다시 문제를 바꾸면 이거지. 네모 2개랑 C, D, E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이 네모 2개는 서로 똑같은 애잖아.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지. 맞아? 그럼 예를 들면 이 2개를 이렇게 써보는 거지. 네모 B, 네모 D, C, 네모 E 이런 경우. 맞아? 네모 C, D, E, 네모 이런 경우. 맞아요? 근데 문제는 5팩이라고 해버리면 요 두 네모가 바뀌었을 때도 생관이야. 맞아? 그럼 이 둘이 위치 바꿨을 때를 묶어서 하나로 봐서 5팩을 2팩으로 나누세요 라고 말하면 이런 경우들 나오겠네 라고 말하지 않겠음? 맞아요? 자, 말한 다음 뭐하냐?
요 앞에다 A 넣고 뒤에다 B 넣으면 돼. 요 앞에다 A 넣고 요 뒤에다 B 넣으면 된다고. 그러면 항상 A가 B보다 앞에 있는 거야. 됐음? 자, 하나 더. 이번엔 A, B, C, D, E 마찬가지 5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A가 가장 빠르고 A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B 그 뒤에 C가 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A, B, C 셋 중에 오케이? 그럼 5명이 달리기를 한데 달리기를 딱 했는데 A, B, C 3명만 봤을 때 A가 제일 빨라.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설래요? 라고 하면 A 대신에 네모로, B 대신에도 네모로, C 대신에도 네모로 생각해서 네모가 3개 있고 D하고 E가 있어요 라고 보자고. 그럼 똑같은 게 3개 있어. 자, 전체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5팩토리알이 되는데 똑같은 거 3개잖아. 그럼 이 3개는 지네끼리 위치를 바꿔도 같은 경우 아니야? 그럼 3개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 이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뭐 하나씩 써보자고 하면 네모, D, 네모, E, 네모 이런 경우들이겠지. 혹은 D, E, 네모, 네모, 네모 이런 경우들이겠지. 이렇게 해서 쭉 나온 개수가 5팩에서 3팩을 나눈 값이었을 거라고. 정확히 말하면 20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요 첫 번째에다가 A 넣고 두 번째에는 B 넣고 세 번째 C 넣으면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 A, B, C 순으로 그냥 우리는 넣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달리기를 했는데 누가 누구보다 먼저 왔으면 좋겠어. 얘네들 3명이 이런 순서로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면 얘네들을 서로 다 같은 어떤 네모 혹은 특유의 문자로 표현한 다음 순서대로 그냥 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우 힘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다각형의 순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딱히 얘기 안 하고요. 우리가 교재 풀면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본 문제 보이는 거는 우리가 그냥 수업 시간에 말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냥 말만 하시면 돼. 1번 문제. 서로 다른 10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면 돼? 10P10을 뭐로 나누면?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10팩토리알을 10으로 나누니까 9팩토리알만 남겠네. 10은 약분되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 보시면 4개 영역에 A, B, C, D 4가지 색을 칠한대. 맞아? 그럼 4개를 뭐 한 거야? 순서대로 돌린 거 아니야. 원순열이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4팩토리알에서 4를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음? 그럼 뭐가 돼? 3팩토리알 되겠네요. 6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7번 문제로 가볼게요. 7번. 연석이와 준호를 포함한 8명이 지금 원탁에 앉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원탁에 앉을 건데 연석이하고 준호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한번 했단 말이야. 이웃하지 않는 수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놈들 일단 안 치고 사이에다 끼워 넣자. 기억나세요? 이웃해도 되는 놈들 먼저 안 치고 이웃하면 안 되는 걸 중간에 끼워 넣자. 그러면 8명이 원탁에 앉는다며. 맞아? 그럼 이웃해도 상관없는 몇 명이야? 6명이잖아. 그럼 원탁에다가 6명을 일단 앉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을 앉히는 거야. 원탁에다 앉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6팩토리알에서 6을 일단 나누겠지. 맞아?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6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 그때 딱 한 가지 상황을 볼게. 요 한 가지 상황을 볼게. 요 한 가지의 상황을 볼게. 자, 6명이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 그럼 연석이하고 준은 어디 앉아야 되니?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가 있잖아. 맞아? 이 6개 중에 몇 개? 2개 그냥 순서대로 앉으면 되는 거지. 맞아? 이게 6명이 앉는 모든 경우마다 다 있는 거 아님? 맞아요? 그럼 뭐 하면 돼? 곱하기 6P
2가 되겠네요. 됐어요? 요 경우마다 전부 다 6개 중에 2개씩 앉을 수 있으니까 둘이 곱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6명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끼워 넣으니까 그래서 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8, 9, 10번은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 14번 보일 거야. 13번, 14번. 자, 13번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2파이 5라고 표현했죠? 자, 무슨 뜻이다? 서로 다른 2개 중에 5개를 중복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몇 개? 2개가 있는데 중복해서 5개를 나열한다고. 5개를 나열한다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개? 2개 중에 하나. 여기도 몇 개?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결론 몇 제곱? 2의 5제곱. 32개. 도어락 비번으로 쭉 기억을 해주시고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서 뒤로 자, 뒤로 가시면 19번 문제 보일 거예요. 19번 문제. 그냥 같이 얘기하면 됨. 4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3자리지. 그럼 3자리니까 3개를 딱 갖고 온다 이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4개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몇 개? 또 4개 중에 하나. 세 번째는 몇 개? 또 4개 중에 하나겠네. 곱하면 되네. 4의 몇 제곱? 세제곱. 됐어요? 중복순열이네. 근데 내가 중복순열 얘기할 때 지금 4파이 3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지. 그냥 4개 4를 몇 번 곱했네? 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중복순열이라는 이 기호를 굳이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예전 경매 쓸 때도 말을 했지만 순열과 조합으로 표현하는 건 연산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이게 목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22번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3 됐어요? 1, 2, 3, 3 이 5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잠깐만, 서로 다른 5개야? 그건 아니지.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할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할게. 뭐 색깔이 다르든 모양이 다르든 다르다고 생각할게. 그럼 5개를 다 나열하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고 5팩토리얼이 나올 거고. 근데 중요한 건 1이 같은 거였잖아. 이 2개는 같은 거잖아. 지네끼리 위치를 안만 바꿔도 모양이 똑같잖아. 그럼 뭐 이건 한 개로 봐야 되겠네? 2개가 위치 바꾸는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봐야 되겠네? 마찬가지 이 3도 지금 2개가 있네. 이 3, 3 써놓은 2개도 위치를 아무리 바꿔도 같은 경우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3이 위치 바꾸는 경우 2개를 서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만큼 묶어산으로 봐야 되겠네? 라는 겁니다. 그럼 5팩토리얼은요? 5, 4, 3, 2, 1이고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2팩토리얼 2 곱하기 1 그래서 약분 때려주면 결론 몇 개? 30까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25번. 자, 보세요. 25번입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는 뭘 구해라? 최단 경로를 구해라 라고 위에 써 있어요. 최단 경로니까 당연히 A에서 B까지 간다고 하면 오른쪽이나 위로밖에 못 가지. 왼쪽이나 밑으로 가버리면 최단이 아니잖아. 그럼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질 거고. 그럼 최단이니까 우리 오른쪽 아니면 왼쪽밖에 오른쪽 아니면 위쪽밖에 못 가는 거예요. 자, 이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얘기할까? 라고 말하면 지금 얘기했던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식이냐? 약간 여러분들 그 코딩할 때처럼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게임할 때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 자,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잖아. 그럼 일단 무조건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가야 되는 거지. 위로는 몇 번 가야 돼? 1번, 2번 가야 되지. 맞아? 그럼 다시 결론. 오른쪽으로는 몇 번? 6번. 위로는 2번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순서가 막 지 맘대로 바뀌는 경우도 상관이 없을 거야. 예를 들면 봐봐. 세볼게. 자, 오른쪽,
위쪽, 위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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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맞잖아. 아니면 위, 오른, 오른 상관없잖아. 맞아?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른쪽으로 6번과 위쪽으로 2번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순서가 막 바뀌면 가는 방법이 바뀌는 거잖아. 그럼 오른쪽 6개와 위쪽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우리가 세면 되는 거 아니겠음? 근데 문제가 있죠. 오른쪽이 6개고 위쪽이 2개잖아. 전체 몇 개로 가야 돼? 8개가 있는데 오른쪽은 6개죠? 그럼 오른쪽으로 써져 있는 이 6개는 지네끼리 순서를 바꿔도 전부 다 같은 경우라고. 그럼 이 6개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를 묶어서 하나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음? 같은 원리로 위쪽으로 가는 이 2개도 순서를 막 지문대로 바꿔도 같은 경우 아니겠음? 됐어요? 그럼 8팩을 6팩과 2팩으로 나눠서 표현하면 되겠고 8팩은 8 곱하기 7 곱하기 6인데 6 약분 얘를 또 2로 나눠서 몇 가지? 28가지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첫 번째인 거야. 교육 과정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막 영재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들었던 친구들은 요거 푸는 법을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나도 초등학교 때 이걸 배웠거든. 그때 좀 잘했거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봐봐. A에서 출발을 할 거야.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왜? 오른쪽으로 가냐? 위쪽으로 가냐?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왜? 여기서 올 때, 여기서 올 때. 두 가지. 그럼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왜? 이거밖에 없잖아. 자,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왜? 여기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왔잖아. 여기까지 한 가지로 왔잖아. 그럼 이쪽에서 올 땐 두 가지 왔을 거고 이쪽에서 올 때 한 가지로 왔을 거 아님? 그럼 여기 오는 건 세 가지일 거야. 맞아? 지금 뭐 하고 있어? 더 하면서 숫자들을 쓰고 있지. 계속 갑니다. 여기 오는 거 몇 가지?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여기도 한 개일 거라고. 자, 여기 오는 건 세 개. 여기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맞아요? 그럼 여기 오는 건 몇 개? 여섯 개. 여기는 10개. 여기는 15개. 여기는 21개. 여기는 28개. 맞네.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슨 짓을 하냐. 특히 수업고에서는 이거 되게 재밌게 내요.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럼 무슨 짓을 하냐. 갑자기 여기 도로가 끊겼어. 이런다고. 야, 도로가 끊겼어. 여기는 못 지나가.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구해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길이 이렇게 있어요. 뿅뿅뿅. 짧게 할게요. 짧게 할게요. 짧게 할게요. 짧게 할게요. 우와. 길이 있습니다. 자, 요 A 동네에서 B라는 동네까지 가고 싶은데 최단거리로 가고 싶은데 여긴 길이 없습니다. 길 좀 더 없애볼까? 여기도 없애볼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길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말해줘 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다고. 오른쪽 아니면 위쪽밖에 못 가. 그렇지 않아? 그럼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셀래? 라고 하면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굳이 셀 필요가 없어. 지금처럼 카운팅 하시면 돼. 자,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됐어요? 자, 여기 오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오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오는 건 몇 가지? 네 가지 됐지? 그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냐면 여기 오는 건 몇 가지일까? 밑에서 오는 거밖에 없잖아. 세 가지 그대로라고. 왜? 왼쪽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받아들임? 그러면 여긴 몇 가지야? 7가지. 자, 다시. 한 가지였지? 자, 여기 오는 건 몇 가지야, 그럼? 왼쪽에서 올 때 3개, 밑에서 올 때 1개 해서 4가지. 합치면 몇 가지? 11가지.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카운팅에서도 셀 줄 아시는 게 남은 활용 문제들을 풀 때도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있는 유형별로 문제들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6번입니다.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그림과 같이 모양이 같은 6개 의자가 놓여있는 원형 식탁에 모두 둘러앉을 때 이번에 부모님이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야, 이웃하는 건 뭐해? 묶어서 보면 되잖아. 그럼 부모님 딱 묶어놓으면 전체 몇 명인 거야? 5명으로 보면 되죠? 6명인데 부모님 묶어서. 그러면 5명이 일단 순서대로 앉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원탁이잖아. 원탁이잖아. 그럼 뭐로 나눠? 5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음? 나눴는데 부모님 둘이네. 이 두 분이 위치를 막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 안 어렵죠? 끝. 자, 넘어갑니다. 저기 31번 오른쪽 밑에. 자, 이번엔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이 6개 의자에 놓여있는 원형 식탁에 둘러앉는데 부모님이 이웃해서 좀 앉았으면 좋겠대요 라는 거잖아. 네. 자, 이게 중요하다고 별표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마주보면서 앉는 이런 경우도 좀 특이한 조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볼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 돼. 자, 원탁에 앉아 있습니다. 이웃하여 앉는 방법은 위에서 방금 했던 경우가 같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방법은 어떻게 될래? 라고 하면 자, 원탁이 있어. 맞아? 자, 부모님이 마주봐야 된다며. 그럼 부, 모 마주보고 앉혀. 그럼 6명이잖아. 그럼 여기 몇 명 앉아야 돼? 하나, 둘, 셋, 4명. 됐지? 그럼 딱 마주보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여기까지? 자, 그럼 어떻게 보냐? 그냥 이대로만 딱 봐. 부, 모 앉았어. 그럼 여기에 몇 명? 4명 중에 한 명 앉으면 되지. 셋, 둘, 하나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경우에서 몇 가지? 4팩.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해야 될까? 아, 살아나나요? 왜 살아나오죠? 원형이라서. 원형이라서 틀렸죠. 이게 끝이죠. 이게 끝이죠. 왜? 이렇게 4명이 막 앉았다?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앉았을 때 전부 다 같은 경우잖아. 이걸 내가 굳이 못하러 돼. 맞아? 그래서 그냥 부모님 그냥 앉혀놔. 기준 자꾸 앉혀버려. 그 다음에 뭐해? 4명 순서대로 그냥 앉혀. 끝이야. 더 이상 건드릴 게 없다고. 받아들임? 희영이 질문해봐. 윤희 질문해봐. 근데 그 상태로 네. 돌릴 수도 있고. 자, 어떻게 돌릴 거야? 4명이 앉았어. 자, 여기 A라는 애, B, C, D라는 애가 앉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앉았다. 그 다음 뭘 돌려야 되는데? 자, 돌려볼게. 같은 경우잖아. 그럼 나눠야 돼. 지금 여기서 이 4개가 다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를 셌잖아. 맞아? 돌려도 어차피 같은 경우잖아. 내가 뭐 추가로 더 세거나 덜 세거나 하는 건 없잖아. 받아들여요? 다시 얘기? 이형이 다시. 자, 다시 봐봐. 마주보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너네가 생각하는 게 이걸 거라고 아마. 선생님, 여기 테이블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요렇게 앉을 때, 아니면 부모님이 요렇게 앉을 때, 아니면 부모님이 요렇게 앉을 때 이걸 다 봐야 되겠네요 라는 말이야.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처음에. 맞아요? 받아들임? 근데 검은색으로 앉든 빨간색으로 앉든 파란색으로 앉든 어쨌든 마주보면서 앉는 거잖아. 그럼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여기다 딱 그린 거라고. 부모 앉았어. 그럼 지금처럼 봤을 때 빨간색처럼 앉은 게 이런 경우지. 검은색처럼 앉으면 이런 경우지. 파란색처럼 앉으면 이런 경우잖아. 여기까지 받아들임? 그럼 자, 이렇게 앉았다고 치자. 검은색처럼 앉았어. 이렇게 부모님이 앉았어. 아이고. 자,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남은 4명은 하나, 둘, 셋, 4자리에 그냥 둘러 앉으면 되는 거지. 맞아? 4팩 둘러 앉으면 되는 거지. 4팩 둘러 앉았어. 그 다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해? 선생님, 부모님 위치 바꾸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 한다고. 받아들여? 볼 필요가 없죠. 이미 4팩에 포함됐잖아. 말이 좀 어려웠다. 그럼 숫자를 좀 막 낮추면 돼. 낮춰줄게. 자, 4인 가족입니다. 4명의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4명이 앉았어. 여기에 모가 앉았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첫째 A, 여기는 둘째 B가 앉았다고 볼게. 자, 요거 복사. 뾰로롱. 복사. 자, 부모님이 앉았어요. 자, 여기에 A라는 놈이 앉았고 여기에 B라는 놈이 앉았다고 볼게. 맞아? 이거 말고 또 무슨 경우 있어? 여기에 B가 앉고 여기에 A가 앉는 경우 있겠지. 이렇게. 맞니? 여기까지 됐어?
자, 두 개 말고 다른 경우 있어? 없죠? 없죠? 맞아? 난 뭐 한 거야? 부모님 앉혀놓은 다음에 빈자리에 그냥 애들 순서대로 앉히면 되는 거야. 그럼 앉혀놨다? 그래놓고 너네가 뭐 하냐? 선생님 이거 뭐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한다고. 봐봐. 이렇게 돌아 앉으면 같은 거잖아. 이것도 같은 거잖아. 같은 거잖아. 같은 거잖아. 맞아? 그럼 오른쪽으로 와볼게. 같은 거잖아. 같은 거잖아. 같은 거잖아. 같은 거잖아. 결론은 뭐야? 왼쪽 아니면 오른쪽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다고. 맞아? 근데 이걸 뭐 한 거야? 이제 조금 더 늘린 거야, 인원을. 요렇게.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부모님 앉히고 4명 순서대로 앉히면 돼. 어떻게 돌아가든 다 같은 거니까 그냥 우린 요거만 세면 되거든. 됐음? 다시 질문. 안 된 거 있잖아. 얘기해봐. 표정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이야기로 갈게요. 유형 2번으로 갑니다. 자, 32번 문제 볼게요. 자, 몇 명이야? 12명이죠? 12명이 둘러앉죠? 그 경우에서 몇 가지? 12 팩토리얼에서. 자, 문제는 뭐야? 몇 각형이니? 육각형이죠? 그럼 얘네들이 막 돌아가면서 앉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중복되는 게 몇 개 나와? 6개 나오네, 뿅. 됐어? 그럼 결론, 얘는 뭐야? 12 곱하기 11 곱하기 해서 마지막 1까지 곱한 걸 6으로 나눴지? 그럼 뭐하냐? 요 앞대가리만 딱 정리하면 몇 분하면 몇인데? 2네? 2 곱하기 11 팩토리얼. 맞아요? 그럼 A자리 10으로 하면 됐네. 됐습니까? 자, 오른쪽 갈게요. 35번. 정사각형을 4등분해서 서로 다른 몇 개를? 6가지 중 4가지를 선택해서 4개 영역에 칠한대요. 라고 했지? 맞아? 그럼 봐봐. 여기 처음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5개. 그 다음 4개. 그 다음 3개. 됐어요? 결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칠했어. 이 4가지가 계속 돌아가도 같은 거잖아. 맞아? 몇 개로 나눠? 4개로 나누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유형 4번. 중복순열. OX만으로 답을 말하는 10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답안의 개수죠. 맞아? 그럼 첫 번째 답은 O 아니면 X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답도 O 아니면 X 둘 중에 하나. 맞아요? 계속 둘 중에 하나씩이네. 2개씩 몇 개? 10개. 2에 몇 승? 10승. 2를 10번 곱했으니까. 받아들임? 이거를 굳이 2파이 10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게 중복순열 표현이니까. 됐어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41번 문제. 오른쪽 위에 있어요. 1층에서 5명의 엘리베이터 타고 출발했는데 얘네가 4층부터 7층까지 중에 어느 한 층에 내리면서 7층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남은 모든 사람이 다 내리기로 했대. 내리는 모든 방법의 수를 좀 정해주래. 자, 그러면 결론은 이거잖아. 4층, 5층, 6층, 7층 아님? 됐어? 여기서 애들이 내리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내리나 봐. 그냥 보세요. 자, 몇 명이었어? 5명이었지? 4층부터 7층까지 어느 한 층에 내리며 7층에서는 남은 사람이 모두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2, 3층에서는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한 층에서 모두 다 내릴 수도 있대요. 받아들여요? 자, 몇 명이 있었다? 5명이 있었지. 서로 다른 5명이 있었지. 맞아? 그럼 이 5명들이 있는데 첫 번째에는 4층, 5층, 6층, 7층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에서 내릴 수 있는 거지. 맞아?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 4개 중에 하나에서 내릴 수 있는 거지. 세 번째도 4, 5, 6, 7 4개 중에 하나에서 내리는 거지. 마찬가지 아님? 그럼 첫 번째는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겠지. 전부 다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네. 4개씩 계속 선택할게요. 몇 명이? 5명. 됐습니까? 됐어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어렵게 생각하는 애들은 뭐냐? 한 명, 2명 내리는 경우의 수. 막 이런다고.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한 명이 누구고, 또 5층 내리는 한 명이 누구고, 6층 내리는 한 명이 누구고, 7층에 내리는 두 명은 또 누군데, 이거를 다 세는 게 아니야. 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4층에서 안 내려, 5층에서 2명, 6층에서 안 내려, 7층에서 3명 이렇게 내릴 수도 있잖아. 아니면 다 안 내리고 6층에서만 5명 다 우르르 내릴 수도 있잖아.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게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그럼 우리 뭐 하자?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너 몇 층 내려? 이렇게. 분명히 얘는 뭐야? 4, 5, 6, 7 4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4개씩 선택을 합니다. 몇 명이서? 5명이서. 그래서 4의 5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효율적인 거 생각한 거야. 자, 넘어갈게요. 유형 5번으로 갑니다. 자, 유형 5번 보시면 46번 볼게요. 45번 볼게요. 자, 두 가지 부호죠. 점하고 찍. 모스 부호입니다. 5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입니다.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5개 이하잖아. 맞아? 적어도 1개를 사용해야 된다며. 그럼 5개 이하니까 첫 번째, 1개로 만들 수 있는 부호의 개수는 점 아니면 찍. 2개 중에 하나겠지. 그럼 2개로 만들 수 있는 부호의 개수는, 잘 보세요. 점점, 점찍, 찍점, 찍찍. 4가지겠지. 그럼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호는 점점점, 점점찍, 점찍점, 찍점점, 점찍찍, 찍점찍, 찍찍점. 마지막 찍찍찍. 됐어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다 세는 게 아니라 1개만 있어? 둘 중에 하나. 2개야? 그럼 처음에 오는 건 점 아니면 찍 둘 중에 하나. 두 번째도 점 아니면 찍 둘 중에 하나. 2의 제곱계. 그럼 3개야? 처음에 오는 건 점 아니면 찍. 두 번째도 점 아니면 찍. 세 번째도 점 아니면 찍. 2가 몇 개? 3개. 그럼 4개로 만들면 2가 몇 개? 4개. 5개 이하니까 5개까지죠? 5개로 만들면 몇 개? 2의 5제곱개가 되는 거 아니겠음? 얘네를 전부 다 더하면 되겠네.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됐죠? 그냥 더하면 됩니다. 오래하지 마시고 10개, 20개, 30개, 62개. 안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우측에 있는 48번.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 중복해서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해서 만든 4자리 자연수가 5의 배수인 경우야. 야, 중복해도 되는데 4자리 만들 거고 5의 배수였으면 좋겠대. 5의 배수의 여러분들 특징 알고 있을 겁니다. 5의 배수는 마지막에 누구로 끝나야 돼? 5 아니면 0이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마지막에 5로 끝나야 되네. 마지막에 무조건 5로 끝나는 4자리니까 10자리, 100자리, 1000자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누구? 1, 2, 3, 4, 5 5개 중에 하나. 여기도 5개 중에 하나. 여기도 5개 중에 하나. 결론 5의 몇 승? 3승. 됐죠? 안 어려워요. 이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면 뒤에서 모두 얘기할 거다. 뭐 3의 배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신 있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54번 문제. 54번 문제 보시면 그 질문 하나 있어요. 55번 문제 잠깐만 봐봐. 이거 어떻게 읽어? 55번 어떻게 읽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무슨 뜻이야? 쳐볼까요? 나 웬만하면은 여기서 나온 단어 정도 내가 다 알거든? 근데 이거 처음 봐갖고. 됐어. 네 치기 전에 빨리 핸드폰 넣어. 자, 55번 보겠습니다. 쌤, 저 엄마 전화 왔어. 근데 아니, 0, 3, 3, 6, 6, 6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6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거죠. 잠깐만. 6개를 배열하는데 6개가 전부 다 다른 건 아니네. 중복도님들이 보이네.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럼 일단 첫 번째 뭐 한다? 6개를 다 나열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6팩토리알.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3이 2개 있어. 얘네들은 위치 바꿔도 같은 거니까 묶어서 하나로 볼게. 똑같은 6이 3개 있어. 이 3개는
지네끼리 위치를 바꿔도 같은 거니까 묶어서 하나로 볼게. 됐어요? 이게 끝이 아니지. 문제에서 분명히 몇 자리라고? 6자리라며. 그럼 맨 앞에 0으로 시작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맨 처음에 0으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뭐 해줘야 돼? 빼야 되겠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야? 3 2개에다 6 3개잖아. 전체 5개를 나열하는데 3 2개, 6 2개네요. 맞아? 가장 앞이 0으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다음과 같이 나오겠네. 이걸 보여준다? 빼준다. 받아들임? 자, 약분되죠? 3팩, 2팩 나눠주시면 이거는 5, 4, 3, 2, 1을 2로 나눈 거. 자, 3팩이 6이니까 6 나눈 거. 여기에서 아이 몇이야 이거? 5, 4를 2로 나눈 값. 됐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몇이냐? 15, 20, 60에서 10이니까 52요. 됐어요? 6자리라고 했으니까 가장 앞에 0 오는 경우는 다 빼줘야 돼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40분까지죠? 자, 넘어가서요. 58번 문제. 자, 58번 보시겠습니다. 58번 문제 보시면 11, 222, 333 8개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양쪽 끝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왔으면 좋겠대. 맞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양 끝에 서로 다른 애가 좀 왔으면 좋겠대. 근데 어차피 숫자의 종류는 1하고 2하고 3 세 개밖에 없잖아. 그럼 한 땀 한 땀 뜯어보지 뭐. 예를 들면 처음에 1이 오고 마지막에 3이 오는 경우. 맞아? 맞아?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만 때려주면 처음에 3 오고 끝에 1 오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그럼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이건 생략할게. 그 다음 처음에 2가 오고 끝에 3이 오는 경우. 맞아? 그럼 또 처음에 3이 오고 끝에 2가 오는 경우는 곱하기 2만 때리면 되잖아. 맞아? 하나 더. 마지막 처음에 2가 오고 끝에 3이 오는 경우. 이것도 위치를 바꿔서 처음에 3이 오고 끝에 2가 1이요. 미안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1이 오고 마지막에 2가 오는 경우는 곱하기 2 때리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처음에 1이 오고 마지막에 3이 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하면 1 하나 갖다 넣어. 3 하나 갖다 넣어.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럼 6개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네. 근데 문제는 이 6개 중에 똑같은 애들 보이지? 2가 몇 개? 3개. 그럼 이 3개는 지네끼리 위치 바꿔도 같은 거라며. 3이 몇 개? 2개. 이 2개도 위치 바꾸면 같은 거라며.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앞과 뒤에 있는 1, 3이 위치 바꾸는 경우. 맞아요? 그 다음 마찬가지 2하고 3이 양 끝에 오는 경우. 그럼 2 하나 갖고 와. 2 하나 갖고 와. 이렇게. 자, 2 하나 갖고 와. 3 하나 갖고 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안에 오는 건 몇 개? 6개인데 6개를 싹 봤더니 1, 2개 있네? 위치 바꿔서 같은 거. 2, 2개 있네? 위치 바꿔서 같은 거. 3도 2개 있네? 지네끼리 위치 바꿔도 같은 거. 됐어요? 여기에 곱하기 2. 마지막 1하고 2가 오는 경우. 그럼 처음에 2가 오는 경우 이거 하나 갖고 와. 이렇게. 1이 오는 경우 1 하나 갖고 와. 이렇게. 그럼 안에는 몇 개가? 6개가 오는데 이 6개 숫자를 가만 봤더니 2가 몇 개? 2 하나 갖고 왔잖아. 1 하나, 2 2개, 3 3개네요. 2는 2개니까 이 2개가 위치 바꾸는 경우. 3이 3개니까 이 3개가 위치 바꾸는 경우. 다 묶어서 하나로 봐야 되겠지? 여기에 곱하기 2 한 번 더 때리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420까지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요. 59번입니다. 자, 5개의 숫자 1, 2, 3, 4, 4를 모두 사용하여 일렬로 배열하는데 1, 2, 3 얘네 이 3개가 순서대로 배열되는 방법이래.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되는 게 1 다음에 2 다음에 3 이 뜻이 아니라 5개 숫자를 다 봤을 때 가장 앞에가 1이고 그 다음이 2고 그 다음이 3 이 3개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였어? A, B, C, D, E가 달리기를 하는데 이 셋 중에 A가 제일 빠르고 C가 제일 느릴 때 이런 상황인 거야.
아시겠어? 선생님 1, 2, 3 뭉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면 곤란해. 문제 잘 읽으셔야 돼. 그 상황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셀래요? 라고 하면 별거 없어. 1도 네모, 2도 네모, 3도 네모라고 할게. 다시 말하면 네모 3개랑 4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에 쓴 거야. 그럼 전체 5가지니까 5팩토리얼 만큼 셀 건데 네모가 3개잖아. 묶어서 하나로 본 다음 4가 2개잖아. 묶어서 하나로 보겠죠. 맞아요? 이렇게만 정리하면 끝이라고. 왜? 첫 번째 네모에는 1을 넣고 두 번째 네모에는 2를 넣고 세 번째 네모에는 3을 넣으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를 2로 나눠서 몇 가지? 10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 1, 2, 3이 순서대로 있다는 게 아니라 1, 2, 3 요 세 놈 중에서 1이 제일 앞에 3이 제일 뒤에 가운데는 2가 있어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문제 잘 보시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가서 63번. 자, 63번으로 볼게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려고 봤는데 호수가 있네. 그럼 이 길이 없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세요?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원래는 정석적인 풀이 방법으로 얘기하면 A에서 P를 거쳐서 요 P라는 점 여기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이랑 A에서 요 점 Q라는 점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요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럼 선생님 P하고 Q를 어떻게 찍나요? 라고 하면 봐봐. 호수가 이렇게 막고 있잖아. 그럼 분명히 요 P라는 지점을 지나야만 B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위쪽 길 아니면 아래쪽 길이니까. 맞아? 다시 위쪽 길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얘가 어디로 가든. 그래서 P를 지나서 B로 가거나 Q를 지나서 B로 가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나. 이렇게 굳이 안 나. 난 이렇게 안 해. 어떻게 하냐? 그냥 세. 수업고 마찬가지 시험 나오면 그냥 세세요. 어떻게 세냐?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2가지, 3가지, 3가지, 6가지, 4가지, 10가지, 5가지. 그럼 여기는 15가지라고. 맞아? 그럼 15가지 왔잖아. 그럼 여긴 몇 가지야? 15개 그대로야. 여긴 몇 가지야? 15가지 그대로야. 선생님 밑에서 올 수도 있잖아 이런다고. 자, 생각해봐. 최단거리잖아.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간다고. 맞아? 왼쪽에서 오는 게 없어.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 오면 최단거리가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오면 최단거리가 아니야. 여기까지 상관이 없다고. 그럼 자, 이렇게 한 가지 왔어. 그 다음 볼게. 여기 오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밑에서 오는 거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오는 건 몇 가지? 2가지. 왼쪽에서 아니면 밑에서. 됐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오는 건 몇 가지일까? 왼쪽에서 오는 방법이 없어. 여기 그냥 한 가지야. 밑에서 오는 거밖에 없다고. 그럼 여긴 몇 가지? 3가지. 됐어요? 자, 여기 오는 거 몇 가지? 그냥 한 가지야. 왼쪽에서 오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여긴 몇 가지? 4가지. 됐어요? 자, 그럼 여긴 몇 가지일까? 16개. 여기는요? 20개. 그럼 20개야. 원래는 PQ 점을 찍어놓고서 막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내가 이게 점 찍는 거를 왜 안 하냐면 밑에 있는 문제 봐봐. 얘는 좀 쉬운 거였고 밑에 있는 거를 보면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단 말이지. 그럼 봐봐. 어쨌든 이 친구가 A에서 B까지 가려면 잘 봐. 요 점을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 점을 거쳐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 점을 거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요 점을 거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 4개 점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나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 그럼 길목이 되는 모든 포인트들을 다 찍은 다음에 하나씩 나눠야 돼. 여기가 P, Q, R, S라고 하면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Q를 지나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R을 지나서 B를 가는 방법, A에서 S를 지나서 B로 가는 방법. 이렇게 된다고. 맞아? 이 포인트도 잘 정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Q라는 점을 살짝 지워볼게. Q라는 점을 이거 큰일 났다. 못 지운다. Q라는 점을 내가 뭐 이런 데다 찍었다.
이렇게. 그럼 봐봐. A에서 R을 지나서 Q를 거쳐서 갈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중복되는 게 보이잖아. 그렇지 않겠음? 그러니까 점을 찍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서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그럼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한다? 다 센다고. 그럼 세는 방법이 어렵냐?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세면 돼요? 라고 물어보면 마찬가지죠.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씩 가고. 그 다음 2개, 3개, 4개, 5, 6개. 맞아? 여기 더하면 3개, 4개, 5. 일단 끊죠. 여기 몇 가지? 5개. 여기 몇 가지? 5개. 왼쪽에서만 오잖아. 8개인데? 6개인데? 6개, 10개. 미안합니다. 10개, 10개. 됐어요? 그럼 여기 한 가지였으니까 여기는 몇 가지? 11가지. 그럼 여기 5개였잖아. 그럼 여기 15개. 여기 21개. 됐어요? 더하면 여기는 25개. 46개. 맞아요? 더하면 35개. 더하면 46개. 더하면 몇이야? 81개. 더하면 몇인데? 127개. 됐어요? 그럼 더하면 127까지.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정답 해설에는 포인트를 찍고 각 포인트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다 센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단 말이야. 문제에 따라서는 좌회전이 안 되고 우회전이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하거든. 그럼 그런 경우 수를 다 따지려면 하나씩 세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를 수 있어요. 이런 걸 좀 배우셔야 됩니다. 자, 뒤로 갈게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함수의 개수 세기. 자, 함수 개수 세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어떤 걸 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 68번. 요거 그냥 쓱 볼게요.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지. 자, 집합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지. 함수라고 말하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치역에,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해야 되지. 모두 다 하나씩만 가야 되지. 2개 가도 안 되고 안 가도 안 되잖아. 맞아? 그럼 여기 X에 있는 모든 원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소가 Y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 하나씩만 가면 돼. 그 말은 얘네들이 1한테 전부 다 가도 상관없지. 맞아? 이런 거 우린 뭐라고 해? 상수함수라고 부르니까. 그럼 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갈 때 어떻게 하냐?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애들한테 물어봐. A야, 너는 누구한테 갈래? 1, 2, 3, 4, 4개 중에 하나요. 아까 엘리베이터랑 비슷하죠? B는 4개 중에 하나. C도 4개 중에 하나. D, E, F도 각각 4개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럼 결론. 다 4개씩 간데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2의 6승. 4의 6승. 됐어요? 끝입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 세기. 그럼 문제는 그냥 함수의 개수는 다음과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 70번. 조금 특이하게 1 넣었을 때는 1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X의 원소가 1, 2, 3. Y의 원소가 1, 2, 3, 4인데 이 부분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1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런 함수 어떻게 세요? 라고 말하면 어렵지 않아. 물어봐. 야, 그럼 너 누구한테 갈래? 2, 3, 4, 3개 중에 하나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1, 2, 3, 4, 4개 중에 하나요. 너는 1, 2, 3, 4, 4개 중에 하나요. 맞아? 3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지금은 안 어려워. 뒤에 있는 중복 조합을 배우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워져. 됐어? 자, 마지막입니다. 72번. 집합 X의 원소 1, 2, 3, 4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X에서 X로 대응한대요 라고 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함수값 1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2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3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마찬가지 4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까지 다 구해서 얘네들을 곱해 봤더니 몇 나왔다? 4 나왔다 이거야. 잠깐만. 그럼 4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요놈들 중에 3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3은 절대 안 나오지. 3한테는 절대 안 가나 봐. 이건 확실해. 그지? 그다음 하나 더. 만약에 요놈들 중에 4에 가는 놈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다 1인 거지. 네. 맞아? 여기까지 됐음? 만약에 요놈들 중에 2한테 가는 놈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2한테 가야 되고 또 나머지들은 다 1한테만 가야 되는 거지. 네. 이런 경우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자,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될래요? 안 어려워. 잘 봐. 요런 경우. 한 놈이 4한테 가는 경우. 어렵지 않다고. 예를 들면 1이 4한테 간다고 치자. 나머지는 다 1한테 가는 거지. 2가 4한테 가면 나머지 다 1한테 가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1이 4한테 갈 때, 2가 4한테 갈 때, 3이 갈 때, 4가 갈 때. 됐어?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볼 거 아니야. 몇 가지일까? 12가지? 잘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걸 생각해야 돼. 뭐였냐면, 자, 순서대로 쓸게. F1 넣어서 나온 함수값, 6가지. F2 넣어서 나온 함수값, F3 넣어서 나온 함수값, F4 넣어서 나온 함수값을 순서로 써볼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1, 2, 1, 2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 1, 1, 2, 2 이렇게 되는 경우. 쭉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 4개의 숫자로 순서대로 나열하네. 4개의 숫자로 순서대로 나열하네. 나열했는데 1이 몇 개야? 2개네. 이 2개 위치 바꾸면 묶어서 하나. 2가 몇 개야? 2개네. 위치 바꾸면 묶어서 하나. 됐어요? 결론 몇 가지? 6가지. 됐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6가지, 4가지 합치면 몇 가지? 10가지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마무리 해드리면 중복 순열이라는 걸 배웠어요. 일단 첫 번째, 중복 순열의 가장 좋은 예시는 여러분들 도어락 비번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핸드폰 쓸 때는 우리 딱 폴더폰 쓸 때는 비밀번호 4자리였거든. 그래서 그런 예시를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걸 배웠죠.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예를 들면 1이 3개 있고 2가 3개 있고 막 이래버리면 일단 전체 다 다른 걸로 센 다음 1이 3개네? 똑같은 놈 3개 있네? 그럼 이 3개가 위치 바꾸는 걸 묶어서 하나로 봐야 되겠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순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맞아요? 원순열.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회전해서 똑같이 생기는 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봤어요. 받아들임? 자, 일단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